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희님, 대통령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우리 한두 번 겪습니까? 네. 네, 지금 저희 방송은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는 서울의 소리, 그리고 초심 서울의 소리, 유용한 생활 정치 세 개 채널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초심 채널에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김기환님, 알로에님, 이관수님, 집도끼님. 네. 물론 서울의 소리도 배뚜기님, 이경태님, 홍수미 튜브님, 최우신, 나무꿈님, 가을님, 네, 참비료님, 배두기님, 올해 안으로 끌어내리자. 네. 설입꽃님, 누아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집도끼님. 많은 분들이 지금 초심 채널, 그리고 서울의 소리, 그리고 유용한 생활정치 세 개 채널에서 서로 간에 채팅방에서, 우리의 촛불 채팅방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주장하시고, 문제점도 지적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네, 그래서 바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는 여러분의 촛불 대잔치입니다. 자, 다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출발,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채널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멘터리 뉴스, 오늘 프로그램 간단하게 소개하고 본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멘터리 제가 간단한 평론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성혜영 기자와 정병건 기자 두 분이 출연하셔갖고 워싱턴 포스트의 오역 문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 저희가 한번 원문을 갖다 놓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번역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가 얘기하는, 일본이 얘기한 것이다, 아니다 윤석열이 얘기한 것이다, 물론 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얘기하면서 정리는 됐습니다만 국제적인 쪽팔림이 돼버렸습니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여튼 간에 그 문제 우리 성혜영, 정병건 기자가 두 사람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옥 박사의 무삭제 시간에는 지금 세 가지가 표방하고 있죠. 하나는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핵 억제력이라는 건데요. 그 핵 억제력 강화를 얻어올 것이다. 연일 언론에서 그냥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한 성과가 있을 것처럼 말이죠. 한미 정상회담 도청 감청 문제, 또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서 한국의 대통령이라 마치 일본 총리처럼 얘기한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니까 가져올 것이다. 그게 뭐냐? 핵 억지력 강화다. 자, 그 가져오는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북한학 전공자죠. 김종옥 박사의 무삭제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한성대학 교수면서 민주화 교수협의회 전 상임의장이셨던 김기옥 교수님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십니다. 지금 전 대학가로 교수들의 성명이 번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진운동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대학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김기옥 교수 모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기 코너죠. 우리 갓세운, 임세연의 상을 드립니다.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참여 코너, 바로 임세연의 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마 임세연 소장이 여러 가지 후보들을 선정하는데 애를 먹은 거로 제가 얘기 듣고 있는데요. 먼저 좀 알려드린 4명입니다. 김연아 뻔뻔상, 유상범 전국민 영어번역 향상 노력상, 이제 국민을 듣기평가에서 읽기평가로, 독해평가로 바꿔버린 유상범. 한동훈, 이 MIT 대학에 딸이 입학한 문제에 대해서 교민사회에서 지금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천재나 키운 학부모상. 신평이라는 변호사는 어느 날은 윤석열 칭찬했다, 어느 날은 비난했다, 어느 날은 이재명 칭찬했다, 어느 날은 누구 했다가, 그래서 오락가락 정신줄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네 사람 중에서 누가 오늘의 대상이 될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셨다가 또 우리 임세연 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투표해서 대상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우리 OPD가 뽑은 모닝 이슈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멘터리 뉴스 오늘의 코멘터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계속 나온 얘기가 뭡니까? 넷플릭스 투자를 유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했다. 4년 동안 3조 3천억을 유치했다. 대단한 성과다. 더 특기할 만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김건희에게 보고했다. 수시로 보고했다. 마치 김건희 씨가 이 넷플릭스 투자 유치에 엄청난 역할을 한 것처럼 뉴스 프레임을 짜고 또 대단한 방미 성과인 것으로 포장하는 우리 뉴욕의 뉴스 코멘터리는 이 거대한 언론의 거짓 프레임과 매일매일 저희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죠. 네? 넷플릭스가 무슨 애들 장난하는 무슨 회사도 아니고요. 기업이에요. 기업은 뭡니까? 이익이 나야 되는 것이고, 기업은 투자한 만큼 수익이 뽑힐 거라는 걸 예상할 때만,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때만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자, 이건 말이죠.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대표를 만나서요. 3조 원 투자 유치 선고했다고 자평하죠. 근데요, 넷플릭스 한국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석열 부부가 가서 따낸 성과가 아닙니다. 네?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익에 비해서 소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을 받았던 회사 중에 하나죠. 한국에 대해서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1조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얼마 정도 투자한 건가요? 약 2천억, 3천억 정도 투자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투자 수익은 대단했습니다. 2021년 한 해 투자 수익이 5천억이나 됐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 효과를 거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 한국에 있는 K 컨테스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징어 게임. 약 20조 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러죠. 또 지금 우리 학교는 더 글로리. 이 넷플릭스의 전 세계 넘버 10에 드는 이 드라마 영화입니다. K 컨테스트가, 한국의 문화 컨테스트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년간 3조 3천억을 투자한다. 이것을 마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한 것처럼. 네. 이거 왜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 건가요? 예? 넷플릭스는 당연히 투자에 비해서 그 나오는 투자 가성비가 대단한 것이죠.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조금 하는 겁니다. 지금 넷플릭스는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망 이용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SK 브로드밴드와 이 2년째 망 이용 대가를 두고서 법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휩싸여 있는 것이죠. 또 국회에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망 이용 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올라갔는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또 콘텐츠 흥행에 따른 창작자 수입 방식, 이 오징어 게임에서 창작자 수입 방식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되었고 넷플릭스가 다 가져갔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법안도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골치 아픈 거죠, 넷플릭스는요. 네. 근데 마치,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 넷플릭스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법적 문제를 좀 약화시키고 연기시키고 늦추는 대가로 저희 추정입니다. 이벤트 같이 열어주겠다. 만나주겠다. 그 대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망 이용 대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서 좀 하세요, 정부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아니 얼마 투자하지도 않는데 계속 투자해왔던 건데 계속 투자하는데 마치 그게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처럼 윤석열 부부가 투자 유치한 것처럼 이벤트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 회장이 나오고 말이죠. 네, 하여튼 네. 2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때 무슨 얘기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그 다음에 122개 한국 기업이 따라갔는데 이번에도 억지 투자하고 억지 MOU 맺고 또 푸대접 받는 건 아닌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현대 기아차 차량 요즘에 한 대도 포함되지 않았죠. 어떤 거예요?
IRA 7,500달러 보조금 받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난 5월에 바이든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1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한국 기업은 푸대접입니다. 자,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재벌 총수들이 또 그 얼굴을 보면 아주 얼굴이 험악합니다. 또 무엇을 어떻게 당할 건지. 각자 도생해라, 재벌 열린 애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유영아의 오늘의 코멘터리 정도 정리하고요.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뚜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우린 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이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 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말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